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험 성적 안 나오는 경우 자주 보시죠, 홍프로님도. 그런 애들만 봅니다.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사실. 너무 안타까워, 너무. 예, 안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진짜 뭐 맨날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맨날 뭐 인터스쿨 다니고 뭐 다 하는 거야. 근데 성적이 맨날 3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애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이런 거 왜 그런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뭘 잘못해? 공부가 예. 두 단계가 있는 거 아세요?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오는 공부가 있고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공부가 있어요. 이 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둘이 다르다는 것조차 아이들이 모르고 있고, 가장 슬픈 현실은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가야 된 아이들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입시에 대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참지 말고 얘기합시다. 전국민 입시 고민 해결 프로젝트. 입시왕 월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아쌤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은 이제 지찬이네 님께서 12월 17일 날 남겨주셨고요. 제목이 슬픕니다. 이번 기말고사도 망했다네요. 유유. 도가 포인트네요. 도.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를 정말 대차게 망했어요. 1학기 때도 충격적이었는데 2학기 중간고사를 더 못 봤어요. 이곳에 울고 싶다는 글 올리고 많은 분들께 위로받고 입시왕에서 컨설팅 신청한 거 받고 와서 아이와 저와 둘 다 다시 힘내보자 하고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더 망했다네요. 유유, 이제 눈물도 안 나와요. 아이도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부 요령이 아예 없는 건지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시험 때마다 머리가 백지가 된다네요. 안정액도 먹여봤는데 시험 때마다 긴장감이 배가 되나 봐요. 그래서인지 시험 공부할 때부터 그 긴장과 불안을 안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자기가 공부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금은 감을 잡은 것 같다고 말하네요. 그럼 됐다.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한번 해보고 2학년 때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기대도 못하겠어요. 매번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는 참담하고 이젠 화낼 기운도 희망 가질 여력도 없네요. 이유를 모르겠으니 더 답답해요. 차라리 아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했다. 그 흔한 핑계라도 될 텐데 중학교 성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조금의 성적만이라도 올랐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혹시 내가 머리가 나쁜가? 근데 그게 아이한테 물려져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눈물은 안 나오는데 속에서 무엇인가 자꾸 울컥거리고 답답하네요. 입시를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공부해봤자 자꾸 성적은 떨어지고 지방대나 갈까 싶은 성적을 보면 굳이 돈 들여 학원 보내느니 그 돈은 아껴서 적금이나 들어주던지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하하. 이렇게 엄마가 절망 속에 있는데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정말이지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으면서 기운이 빠지는 내용이네요. 진짜 너무 네. 그 괴로운 상황이죠. 현재 지금 1학년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난 1학기 성적은 이제 망했고 2학기 중간고사도 더 못 봤어.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뭐 이거저거 바꿔서 한번 해보자.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더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도 우리 아이가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에 어머님은 지금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해도 성적이 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좀 심각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일단 기운 네. 내시고요. 네. 기운 내셔야죠. 왜 어머님이 그렇게 기운이 아니, 지금 기운이 안 나는데 뭐 아니 아직 네. 이제 겨우 고1이에요. 수시를 못 간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갑니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 학생은 뭐 머리가 나쁘고 뭐 이게 아니라 일단 머리가 백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시험 때마다. 그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성적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긴장을 하고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시험 전에 그런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심각한 게 그래요, 아닌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지가 된 상태에서 실력 발휘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공부는 분명히 제대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 내신에 대한 이 압박감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내신 시험에 어떤 대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내신 잘해야 돼. 그래야 뭐 대학 갈 수 있어. 막 이런 게 이제 고1 때 많이 듣다 보니까 네네.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로 막 안정액도 먹여봤다 그러고 이게 막 분위기가 더 긴장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인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공부할 때 문제점은 조금 감을 잡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꾸준히 심리적인 하면 문제.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에 처음 그렇게 한 달 바짝 한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 뭐 오를 순 없겠죠. 근데 제 생각엔 일단 긴장감이 있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니 대학을 왜 못 갑니까? 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수능 공부도 있고 수능해서 가도 되는 거고 일단은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조금 극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신을 좀 겨울방학 때 공부를 잘해서 첫 번째 시험에서 긴장을 극복하는 거를 한번 조금 네. 경험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기운 이제 내세요. 입시를 매우 성공적으로 치르신 아니요. 전직 학부모의 네. 의견이었고요. 포기 절대 근데 안 이런 됩니다. 애들 있잖아요. 아 너무 많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험 성적 안 나오는 경우 자주 보시죠, 홍프로님도. 그런 애들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담하면서 네. 보통은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통 열심히 안 한 케이스들이 맞아요. 많아. 성적 안 나오면 100%지.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10명 중 한두 명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진짜 하긴 하는 거야. 뭐 내용이 뭐 좀 부실할 수는 있는데 진짜 뭐 맨날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맨날 뭐 윈터스쿨 다니고 뭐 다 하는 거야. 근데 성적이 맨날 3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애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이런 거 왜 그런 겁니까? 공부법 전문가 아닙니까 또? 이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왜냐면 이런 아이들 꽤 있거든.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예, 안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뭘 잘못해요? 공부를.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 새벽 1시까지 맨날 했고. 독서실 가고 강의 다 복습 예습 복습 선생님 다 하란 하고, 대로 다 했고. 과제도 다 해가고 그런데 뭐가 우리 애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저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네. 인생의 어떤 행위든지 하면 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청소를 말이에요. 매일매일 1년 해보세요. 네. 청소의 노하우가 쌓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은 먼저 해야겠구나. 네네네. 아, 이 부분은 그냥 물건을 치우고 이런 것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늘어요. 근데- 요리도 늘어요. 근데 1년 동안 해도 음. 안 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청소하는 그냥 행위를 한 거지. 그러니까 하라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한 거지. 이거를 잘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아니 얘는 지금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뭐 열심히 의지를 갖고 하는데 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 그것도 또 이제 있습니다. 예. 공부가 예. 2단계가 있는 거 아세요? 복잡한 이론인데 진짜 간단해서 2단계가 있습니다.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오는 공부가 있고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공부가 있어요.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이 둘이 다르다는 것조차 아이들이 모르고 있고 가장 슬픈 현실은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가야 된 아이들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하루 종일 해도 시간 낭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막 읽습니다. 읽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문제 막 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틀린 거 다 보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공부 끝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밥만 먹고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기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원래 애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둘의 머릿속에 있는 과정은 달라요. 과정이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뭐가 다릅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네.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이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지문에 대한 용어와 개념과 공식과 원리들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와 내 뇌에 들어있는 장기 기억 속의 정보가 네네. 만나면서 계속 시냅스가 연결이 됩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적 부족한 친구들은 네네네. 막 읽어요. 그냥 활자를 읽는 거지 그치. 그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의가 뭔지 물어보면은 화냅니다. 요약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죠. 요약이 아니라 네. 읽고 독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독해를 하지. 근데 일단 읽어요.
그리고 막 문제를 풉니다. 틀린 거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봐요. 넘어가요. 즉 뭐냐면 표적 부족한 아이들은 지금 읽는 부분에 대한 용어나 개념이나 공식이나 이런 부분이 머릿속에 없어요. 없는데 본인이 없다는 걸 그 인지를 못해요. 모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네네. 아니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데 네. 왜 성적이 안 나오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런 건 없다. 하면은 는다.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해도 안 느는 경우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아이는 그걸 할 게 아니라 그걸 좀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용어나 개념이나 원리나 정의나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근데 아이들은 넣는 걸 싫어해. 이거 집중해서 외워야 되는 거거든. 그거보다 빨리 문제 푸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머릿속에 없으니까 늘질 공부하는 게 않는구나. 쉽지 않은 거지. 그리고 근데-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요. 공부하면서 책 보면서 이해되면서 한대. 음. 근데 결국 시험장에서는 내 머리로만 해야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뽀르게 나는 거지. 공부할 때는 뭐 잘 풀린다 그래도 네. 막상 시험장 가면은 본인의 머릿속에 없는 거는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기본 개념을 싹 다 외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 개념이 뭔지 꼼꼼하게. 이 공식이 맞아. 어떻게 도출된 건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고 그거를 헷갈리면서 알고 있는 애들이 중위권인 거고 이게 없는 순백의 아이들이 이제 하위권인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네네네. 알아요? 교육학에 암기법 파트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교육학에 이해법 파트가 없어요. 근데 왜 이해법은 없을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암기가 다 되면 이해가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이해됐는데요, 선생님.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뭔가 기대치는 높고 하니까 그 상태로 시험을 가면 당연히 이제 그치. 긴장이 되고 그러고 암기한 게 없으니까 더 막 백지처럼 하얗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아이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냐, 그러니까 다부지게 외우지 않았냐 해서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부지게 암기시키면은 올라갑니다. 보지 않고 설명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반복해서 암기시키는 거죠. 그럼 그건 내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딱 글을 읽었을 때 예전에는 배경 지식이 30% 있었는데 지금 50% 있고 70% 있고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암기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아이는 사실은 우리가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는 건데 네네네. 이런 아이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 경쟁은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그 둘은 좀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프로님도 너무 분석 잘해주셨지만 일단 저는 약간 심리적인 것도 이제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머리가 맞아요. 백지가 된다 이러면 네. 굉장히 시험 불안 정도가 높은 거거든요. 굉장히. 사고가 거의 멈춘다는 뜻이에요. 당황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도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시험 불안 증상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불안하지만 준비 기간에도 계속 나 망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또 못 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준비 기간에도 공부에 집중 못 그렇죠. 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일단 그거 지점도 제 생각에는 좀 짚어야 되고 이거는 뭐 어디 가서 한번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아봐야 돼요. 약 처방을 받던가. 이건 병적인 증상이거든요. 시험 불안 증상은. 원래는 아니었는데 네.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본인도 미치는 그쵸. 거예요. 그래요? 예. 아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가끔 이런 아이들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한국의 오지선다 찍기 이 시험이랑 안 맞는 맞아.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음. 내 이론은 그거야. 그래서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헷갈리는 함정 있잖아. 2번 아니면 3번이란 말이야. 기가 막히게 답을 비껴갑니다. 아니면 고쳐서 틀리고. 이해는 잘 모르겠는데 오지선다에서 기가 막히게 답을 찍는 애들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수능 시험 공부 안 했는데 내신은 못 하는데 수능 잘 보고 이런 애들 좀 있잖아요. 보통 약간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잘 예, 찍는 애들이야. 예. 함정에 안 걸리고. 맞아요. 근데 거꾸로 기가 막히게 오답을 계속 찍는 애들이 있어. 그럼 이거 사실 이게 좀 나는 지금 진짜 해결책이 없더라고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거기 순간적으로 공부 아무리 했는데 계속 함정에 걸리고 앉았는데. 그래서 혹시 이런 케이스라면 어쩔 수 없어요. 학교 선생님 시험 스타일과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오답 분석하는 거 선지 분석해갖고 이걸 내가 헷갈렸는데 그렇죠. 이게 왜 답이 아닌지 왜 이건 답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라고는 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긴 하더라고. 그래서 오지선다에 특별하게 취약한 아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약간 타고난 거라서 선택 장애 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네요. 걔네들이 네. 약간 그런 영향이 있어. 선택 장애가 있거나 완벽주의가 좀 있거나 그러면 심리적으로 결정을 못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멘탈이. 그래서 제가 목격한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도 조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사연 속의 아이 뭐 솔루션을 하나씩 좀 주시죠. 일단 저는 그 불안 문제 때문에 좀 뭐 전문가 처방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 공부, 뭐 요령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그 이 긴장 맞아요. 이거를 네. 해결하지 네, 해결해야 않고는 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내신에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뭐 안 되면 뭐 수능 공부해서 또 의외로 수능 공부는 또 편하게 할 수도 그럴 있을 수도 거예요. 그냥 있습니다. 멀리 남아 있는 시험 네. 준비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수능이 약간 답이 더 깔끔할 수도 있거든. 네. 내신은 그러니까 약간 지저분한데. 네. 그래서 차곡차곡 그렇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어머님 기운 내시고요. 네. 기운 내시기 바라고요. 네. 홍프로님도 솔루션 하나만 줘주세요. 어떻게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까?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네. 왜 불안하냐면 이 본인의 능력 이상을 보여줘야 될 때 그래, 인간은 그렇죠. 불안감을 느낍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메타인지를 길러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스스로를 네.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불안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스스로를 모르니까 자꾸 높은 데 목표를 잡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저는 중간중간에 그거 했으면 좋겠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무슨 과목이든지 네. 공부하다가 중간에 다 덮어. 백지노트예요? 써봐. 빈 종이에다가 백지노트. 지금 내가 공부한 부분 음. 한번 안 보고 음. 써봐봐. 써는 것도 좋고 네. 설명하는 것도 좋죠. 네네네. 그렇죠. 설명까지 바라지도 않는데 네. 그래요. 공부한 내용에 어떤 용어 있잖아요. 네. 용어 키워드라든지 키워드 적어놓고 꼼꼼하게.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토출 한번 해보고 어떤 국어에 핵심어들이 있어. 근데 그 용어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한번 내가 정의를 써보고 예를 들어보는 거야. 이 모든 행위가 뭐냐면 내가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걸 아는.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이걸 부족하구나. 이거를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길이고 그렇죠. 하다가 A 18 북부 이런 걸 왜 해? 하면은 발전은 힘들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주옥 좋네. 같은 굉장히 강의를 품격 있는 진짜. 아, 그런가요? 네. 와. 뭐 저도 뭐 솔루션을 혹시 드리면 이제 아까 그 선지 분석, 오답 분석하는 거 이제 틀린 문제 좀 모아놓고 중요한 과목들은 내가 이 문제를 왜 2번이 답인데 3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도 저는 괜찮거든요. 시험 전략 노트 같은 걸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틀렸을 때 내 머릿속에 그 상황을 잘 기억을 돌려봐야 돼. 내가 이 문제 풀 때 당시의 상황이 내가 막 너무 불안하고 떨리고 문제도 잘 안 읽히고 막 그래서 제대로 못 풀었다 이거야.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대응책까지 한번 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전략 노트처럼 그래서 또 내가 막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냥 펜을 놓는다. 그리고 심호흡을 딱 쉬면서 한 3초 정도 하고 일단 이건 제낀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차분하게 접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만의 위기 대응에 대한 이게 뭡니까? 그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일이 있을 때 난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난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해서 시험 볼 때의 상황을 자세히 한번 떨려보시고 그때 문제가 될 법한 거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어가기 이제 일주일 전쯤부터 슬슬 그걸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난 이렇게 할 위기 거야. 대응 매뉴얼. 이렇게 할 거야. 떨렸을 때 이렇게 네.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위기 대응 매뉴얼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좀 긴장감이나 이런 걸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월 월간 상담소 준비한 사연 쭉 다 한번 봤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